35회 대비. 자, 35회 대비.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금방 강의 옆에 파일이 아마 첨부가 될 겁니다. 그 파일을 인강 들으시기 전에 출력을 해가지고요. 꺼내놓고 저랑 같이 이거 진행할게요. 딱공이라는 말이 있죠. 딱공. 딱공은 뭐에 주는 말이냐면 딱 이것만 공부하자는 거예요. 딱 이것만. 그럼 기출지문 이론 특강을 하는데 딱 이것만 정리해도 그럼 선생님 충분히 제가 합격 점수 이상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본다면 합격 점수를 받고도 철철 뭐한다? 남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특강은, 딱공 특강은 여러분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혼자 보면 양이 많다 느껴지면 이걸 빠르게 들으면 총 4강으로 제가 진행을 할 생각인데 빠르게 들으면 2시간 만에 지적법 다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레시피 끼고 반복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필수 지문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한다? 합격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왜 자료가 안 올라와 있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부연 설명한다기보다는 지적법은 기본적으로 중요 지문들 필수적으로 뭐한다? 암기되어 있으면 풀고 암기 안 되어 있으면 틀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 결정할 만한 지문들 위주로 해서 제가 체크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앞이다 뒤다.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그럼 이런 지문 나오면 숫자 뒤에라면 틀리겠다. 그죠? 그래서 숫자 뭐다?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숫자 뒤에 이라면 틀릴 거고요. 그러니까 글자 틀리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산자를 붙인다. 이 표현을 뭐한다?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뭐다? 틀릴 거고요. 집어는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는데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런 것도 의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뭐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다 보면요. 결번이 발생하거든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면 일반적으로 결번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한다?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이를 영구히 보존한다. 다만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면 결번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라는 걸 출제원이 물어볼 거잖아요. 특히 지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 5년 동안 시험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뭐하다?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번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럼 이런 지문은 두 가지 지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다. 그죠? 두 가지 내용을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지번을 부여할 때는 우리나라는 북서 기번법, 북서 쪽에서 기번해서 남동 쪽으로 부여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럼 과거에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 군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지번은 시군구별이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우리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를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등, 신, 본, 부 이렇게. 그럼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뭐다? 본번에 부번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신규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다든지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하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나오면 뒤에 항상 특별한 말이 없다. 그럼 원칙이잖아요. 그럼 단서가 없으면 본부 이렇게 본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인데 지문이 길어요. 그럼 지문이 길다라는 말은 뭐예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여러 필지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든지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길면 단서가 붙어 있는 지문이니까 예외가 되겠죠.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번.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렇게 암기하면 되나요? 어떻게? 등신 본부 슬러시하고 본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요. 원칙은 뭐다? 본부, 예외적으로 본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다. 분할. 자, 분할은 누가 한다고요?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럼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는데 이 지문은 정답의 결정 요소가 아니거든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다? 나머지 필지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나머지 필지는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해서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 부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합병은요. 가장 빠른 지번으로 합병은 항상 뭐로 간다? 선순위 지번으로. 그래서 합병 암기할 때는 합선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합선. 선이 합선되었다 이렇게. 그럼 합병 나오면 뭐다?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 2번 예외를 보게 되면 분할과 합병의 예외는 무슨 지문이 나오냐면 이게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할에서는요. 분할되는 필지 중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해라? 우선해서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요. 근데 합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뭐 할 때 신청을 해야지만 그 지번을 부여해 준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번을 문제를 한번 내어보면 여기까지 가지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면 수험생들이 대부분 다 맞춰요. 분할할 때는 어떻게 지번 부여하느냐, 신규 등록 전환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대부분 맞추거든요.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애들을 지문을 물어보면 수험생들이 이제 뭐다?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게 그 다음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문이에요. 그 다음 지문. 그래서 제가 이 3번 지문을요, 반드시 지번이 나오면 좀 적어 놓고 문제 푸시라고요. 적어 놓고 풀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번 나오면 이 지문은 절대 빠지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뭐 해라? 적어 놓고 문제 푸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할 때 다 했던 거예요. 한 지문으로 읽어볼게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다? 본번 이렇게. 다시 한번.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무슨 말인 줄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이게 메인이라고요. 확정. 그죠? 확정이 뭐냐면 이거라고요. 확정. 그러면 확정이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은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준용한다라는 말은 이 방법하고 똑같이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3가지가 행정, 이 행정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지번이 뭐냐면 지번 변경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축척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축척 변경이라고요.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읽으면 총 4가지는 지번 부여 방식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럼 이 말이 뭐냐? 물어보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 3가지. 그게 뭐냐?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말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 있잖아요. 이 예외는 여러분 일단 암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예외가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근데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부여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지번은 제외해야 된다고요. 이때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똑같은 지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번은 하자와 흠결이 있으므로 부여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런 지번들은 뭐하고? 제외하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해라? 본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번 변경이 있잖아요. 지번 변경. 그럼 지번 변경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그럼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우리 지적법에서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여기에서 한 번에 암기해 버리자고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뭘 받는 경우, 승인을 받는 경우 3가지가 금방 살펴본 뭐가 있다? 지번 변경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지적 공부는 외부로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뭐가 있으면 승인이 있으면 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가 지적 공부의 뭐다? 반출. 자,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축척 변경 절차에서요. 우리가 축척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마지막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디에서 나온다? 축척 변경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우리 지적법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읽지도 말고 다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령상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에서는요.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런 말은 예초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보지도 말고 뭐한다? 다 틀린 지문으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승인을 받아 이 말이 나올 때는요. 항상 누구의 승인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거든요. 그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 말 나왔을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이 3가지 안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OX, X 되겠죠. 여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시기 뭐 시기 나오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이걸 볼 필요도 없이 뭐다?
X 간다고요. 그러니까 승인이란 글자는 지금 이 지문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해결하면 끝나버린다고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목 변경 시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OX, X. 지목 변경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사항 세 가지는 반드시 뭐한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또 국장의 승인 나오면 이런 것은 보지도 말고 다 X 이렇게 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다? 지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끝냈잖아요. 그럼 지번을 끝내는데, 우리가 뭐 기본서를 본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공중에 붕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장에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하나씩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은, 저는 수업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테마가 하나 딱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해.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산자 붙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집어는 북서에서 어디로 간다? 남동쪽으로 해. 본번에 부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때 중간에는 의라고 뭐 한다? 읽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과 등록 전에는 지분을 어떻게 부여하지? 하면서 등신, 본부. 항상 본번, 부번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지문이 좀 길게 나올 때 뭐 여러 필지이거나 뭐 이렇게 나올 때는 뭐다? 본 이렇게. 최종 본번 다음 순으로 본번. 분할이 나오면 뭐다? 부부가 한다. 항상 뒤에 뭐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게 나와야 돼. 합병 나오면 합선한다. 선이 합선되어 있다. 항상 선순위 지번이구나 이렇게. 근데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나오면 분할했을 때는 별도의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다 없다? 없고 합병은 반드시 신청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떠올려 보면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안 떠오르는 거는 아직까지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또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뭘까 하면 확정이 지적 확정 측량이구나.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구나. 근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뭐다?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이 행정구역 개편, 지번이 지번, 변경, 축척은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해서 뭐 한다?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지적법은. 자, 두 번째 지목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지목 몇 가지? 28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할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 토지의 용도거든요. 용도. 근데 이 용도를 전부 다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 28가지 중에서 3가지 지목만큼은 용도를 반드시 암기 다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3가지 용도의 지목이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 뭐다? 임야, 그죠? 그 다음에 유원지, 그 다음에 뭐다? 잡종지. 이 3가지 지목의 용도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뭐한다? 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럼 선생님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다 했거든요. 임야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그냥 다 암기돼 있어요. 유원지 하면 선생님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유선장, 낚시터, 야영장 이렇게 다 암기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다? 도로를 암기하면 돼요. 도로도 용도가 5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꼭 정리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목 용도를 볼 건데 이거 정리하면서 또 두 번째 지목에서 꼭 체크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주지목 추종의 원칙의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된 용도 안에 주된 용도 내에 종된 용도가 있으면 종된 용도는 별도의 지목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된 지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용도는 뭐가 나오든지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있으니까 지목은 다 뭐다? 공장용지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주지목, 주된 용도 토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과수원, 그 다음 목장용지, 그 다음 뭐다? 묘지. 이 주된 용도 안에 종된 용도로서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원칙대로 한다면 이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과수원 내에 있으면 원칙대로 가면 뭐다? 과수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가 맞아요. 종교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뭐다? 종교용지가 맞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칙에서 배제되는 게 과수원 내에, 목장용지 내에, 묘지 내에 있는 이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 이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 토지는 지목을 별도로 뭐로 결정한다? 대로 이렇게 별도로 결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 타이틀을 딱 잡아놓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야. 아, 나는 임야와 유원지와 잡종지의 용도는 무조건 다 암기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로가 나오면 도로까지 한번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된 용도 안에 다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 용도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딱 기본 라인을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 지목을 암기할 때는 항상 지목은 단편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대조군이 있는 게 좋아요. 비교 검토해서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교 검토해서 정리하자고요. 한번 볼게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한다. 여기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한다. 그럼 식물의 재배는 똑같은데 위에는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밑에는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럼 이용하지 않으면 뭐다? 전.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면 뭐다? 답.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두시라고요. 그러면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당나무, 묘며,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인데 여기에 과수류는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아래 뭐 한다? 과수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류는 뭐 한다? 제외한다는 거, 포함한다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또 좀 비교해야 될 게 있다고요. 이게 뭐다? 연하고 뭐다? 왕골이죠. 연하고 뭐는 조심해야 한다? 왕골. 연, 왕골이 지금 뭐가 된다? 재배가 되면 지목이 뭐다? 답이거든요. 근데 연하고 왕골이 자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하고 왕골이 자생하면 지목은 뭐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교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단편적으로 암기하면 기억이 좀 오래 안 가요. 비교해서 한다. 그럼 이렇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뭐다? 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 답. 이렇게. 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답인데 거기에서 연하고 왕골은 조심해야 한다. 연, 왕골이 재배가 되면 뭐다? 답인데 자생하면 뭐다? 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가 되어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과수원은요. 특이점이 없습니다. 특이점이. 그러니까 과수원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당연히 과수원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과수원 내에 있어도 지목은 뭐로 본다? 대로 본다. 이거 하나가 키워드라고요. 두 번째, 목장용지 특이점 없습니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하는 토지, 그다음에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그럼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목장용지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용지도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뭐다? 대. 여기에 키워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임야. 임야는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용도를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임야의 용도를요. 첫 글자 수죽, 암자, 모습황 이렇게 좀 암기하지 마세요. 제발.
첫 글자를 암기하는데 이렇게 암기했는데 그럼 수가 뭐야? 뭐, 선생님 수가 기억이 안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암기할 때는 자꾸 리듬감 있게 읽는 게 가장 좋아요. 리듬감 있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딱 이게 암기하기 좋게 딱딱 나와 있어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얘네들이요.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그대로 딱 내어주면 임야란 걸 대부분 수험생이 풀거든요. 근데 요즘 흐름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한 지문이나 두 지문 딱 빼가지고 어디에다가 잡종지 용도 안에 싹 집어넣어 버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임야 용도와 잡종지하고 섞어놨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대밭은 잡종지거든요. 그럼 갈대밭 뒤에다가 뭐다 중림지 이런 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임야는 반드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 임야는 반드시 용도를 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광천지. 자, 그 다음에 광천지. 광천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뭐가 된다? 용출이 되느냐, 뭐한다? 운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뭐가 되면 용출이 되면 뭐다? 광천지인데 운송 나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출이냐, 운송이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 집은 굉장히 자주 내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된다. 광천지, 운송한다.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끝. 염전은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염전은 뭐한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염전인 거 대부분 알거든요. 그래서 염전에서는 가끔씩 이거 낸다고요.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도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다? 염전이 아니라 뭐다? 공장용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일 제염 방식, 그럼 달리 말하면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채취하게 한 부지는 뭐다? 염전인데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해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뭐다? 제외한다는 거. 그럼 이거는 달리 말하면 공장용지라는 거예요. 대에서 조심해야 될 거.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의 점포는 딱 보는 순간 대인 줄을 대부분 알아요. 아는데 요 지문 3개 조심하란 말이에요.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문화시설은 지목이 뭐다? 대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지문이 뭐가 있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까? 동물원, 식물원, 뭐다? 민속촌. 얘네들 딱 밸런스가 좋단 말이에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하고 박물관, 미술관, 극장 딱 섞어놓으면 딱 좋다고요. 그럼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지목이 뭐다? 유원지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 박물관, 미술관, 극장하고 대비되는 게 뭐다?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렇게. 그럼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시란 겁니다. 그다음에 공장용지 따로 볼 만한 거 없습니다. 공장용지는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그냥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당연히 뭐다? 공장용지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게 나온다고요. 다.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이거. 그러면 가와 나가 뭐예요? 공장시설물의 부지잖아요. 그러면 공장시설물 부지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다면 뒤에는 지목이 뭐로 본다? 공장용지가 되겠죠. 왜? 공장시설물 부지 같은 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의료시설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이 뭐다? 공장용지가 되지 지목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디에 있으니까?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학교용지는요. 따로 할 게 없어요. 학교용지는. 학교 교사와에 접속된 체육장 등이 다 뭐다? 학교용지라고요. 다만 학교시설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실습지 이것은 학교용지하고 뭐하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학교용지로 보지 않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시설 구역 안에 있는 실습지와 기숙사 이런 것은 지목이 뭐다? 학교용지가 되겠죠. 떨어져 있으면 학교용지가 아니지만 학교용지 내에 있으면 뭐가 된다? 학교용지란 것만 주의해 두시면 되고요. 자, 주차장은 우리 자동차와 관련되는 게 있거든요. 자동차와 관련되는 애들은 대부분 잡종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동차가 키워드가 아니고요. 뭐가 키워드냐면
주차에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이게 키워드예요. 주차. 그러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지는 당연히 뭐다? 주차장임을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가와 나는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닌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이거라고요. 금방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뭐하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닌데 시설물 부지 뭐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로 본다? 주차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설문에서 부설주차장 이렇게 나오면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시설물 부지 어디에?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렇게 나올 때는 뭐로 본다? 주차장으로 본다라는 거. 그거 주의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유소 용지도 가끔씩 나와요. 주유소 용지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위에 거 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가 나와요. 나. 왜냐하면 주유소 용지는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주유소 용지가 뭘까요? 자동차 연료 넣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자동차 연료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아시면 된다고요. 석유 제품이 있죠. 자동차 연료 중에. 또 가스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있죠. 수소 자동차 있죠. 그러니까 석유, 액화석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부지는 당연히 뭐다? 주유소 용지인데 그래서 출제인이 가를 내지 않고 나를 낸단 말이에요. 나가 뭐냐면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의 부지가 뭐다? 주유소 용지라고요. 그럼 이 지문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잡종지에 가면 이와 비슷한 지문이 있습니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잠시 후에 뭐하고 비교해야 한다? 잡종지하고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잡종지. 그래서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는 지목이 뭐다? 주유소 용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잡종지를 잠시만 볼게요. 잡종지의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나와 있잖아요. 이 지문에다가 금방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를 싹 집어넣어 버리면 지문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잡종지하고 주유소 용지의 요 내용 반드시 비교해라고요. 반드시. 다시 한번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뭐다? 주유소 용지예요. 근데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뭐다? 잡종지라는 거 꼭 비교하시라고요. 적어 드릴까요? 저유소와 뭐다? 원유 저장소. 글자의 뉘앙스가 비슷하잖아요. 소소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럼 얘네들은 지목이 뭐다? 주유소 용지라고요. 주유소 용지. 그래서 이런 지문들 딱 섞어 놓으면 굉장히 뭐하다? 매끄럽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유소와 저유소에서 조심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공장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뒤에 지문들은 읽어볼 필요 없이 지목은 뭐다? 공장 안에 있으니까 뭐다? 공장 용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즉 주유소 용지로 보지 않고 공장 안에 있으면 뭐한다? 공장 용지가 되지 주유소 용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창고 용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는 단어는 두 번 나와요. 잡종지에 가봐도 물건이라는 나오거든요. 잡종지는요, 단순히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면 뭐한다? 잡종지예요. 근데 창고 용지는 물건 등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가 뭐다? 창고 용지고요. 단순히 물건을 뭐한다? 실내에 쌓아둔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잡종지라고요. 그래서 요 지문은 잠시 후에 잡종지하고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하고 철도용지. 이 도로하고 철도용지도 출제리 비교해서 잘 낸다고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교통운수를 위하여,
교통운수를 위하여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일단 도로 아니면 뭐다? 철도용지인데 도로로 갈 거냐 철도용지로 갈 거냐의 문제는 뒤에 지문을 보면 돼요.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그 다음에 궤도, 역사, 공작창 이거 나오면 뭐다? 철도용지. 지금 제가 진하게 체크된 부분이 우리 정규 수업할 때 제가 항상 조심해라 라고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도로와 철도용지는 일단 뭐가 나오면 교통운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도로 아니면 철도용지인데 뒤에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도로, 궤도, 역사, 공작창 나오면 철도용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도로에는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형태를 갖추어서 이용되는 토지 외에도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다 뭐다? 도로라고요. 그러면 지문 5개를 만들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 만들 수 있죠. 만들고 나서 철도용지에 지문 하나 살짝 딱 가져오면 지문 5개가 만들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야, 유원지, 잡종지의 용도는 반드시 다 암기해야 되고 이게 3가지가 완벽하다면 도로 이것까지 함께 뭐해라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특히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이것 좀 조심하시면 돼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뭐다는 거다?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암기할 때 명절에 고향 내려갈 때 휴게소에서 뭐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하잖아요. 어디 위에서 먹는다? 도로 위에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셔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방 나오잖아요. 제방. 그럼 제방 나오면 항상 뭐 어떤 걸 잘한다? 방방방방 이렇게 암기한대요. 방방방방 뭐다? 제방 이렇게. 그래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는 뭐다? 제방 이렇게요. 자, 하천하고 국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 물어봐요. 하천하고 국어 비교해야 돼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도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까지만 가지고는 이게 하천인지 국어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예상되는까지는 지문이 똑같잖아요. 그 뒤에 뭐다? 토지는 나오면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나오면 뭐다? 국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나오면 뭐가 된다? 하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뭐다? 국어 이렇게 비교해라고요. 근데 국어에는요 이것 말고 하나의 용도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적인 수로 및 둑. 이게 인공적인 수로와 뭐다? 둑. 용배수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수로와 둑도 어디에 해당한다? 국어. 이때 조심해야 될 거 기억나시나요? 인공적인 둑 이게 뭐다? 국어라고 해야지 인공적인 둑을 제방하면 안 된다고요. 제방 나오면 설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야 한다? 방방방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공적인 둑하면 왠지 둑이니까 제방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인 둑은 제방이 아니라 뭐다? 국어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는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 유지는 흐르지 않고, 물이 고이거나, 이것만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물이 고여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세요. 댐, 저수지, 소루지, 호수, 연못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공통점이 고여있잖아요, 물이. 고여있는 토지에는 다 뭐다? 물이 고여있는 토지들은 다 뭐로 간다? 유지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이 연왕골 정리했잖아요. 연왕골이 자생하느냐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재배가 되면 뭐다? 답. 자생하면 뭐로 본다? 유지. 그래서 자생 이 말이 또 키워드가 된다고요. 양어장은 특이점이 없어요. 양어장은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 육상 이 말이 키워드예요. 우리가 보통 양어장이라고 생각하면 해상을 많이 생각하거든. 바다를 많이 생각하거든. 근데 바다는 지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육상의 수산생물의 번식이나 뭐다? 양식 이렇게 나오면 뭐다? 양어장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요. 이게 취수, 저수, 도수, 송수, 배수.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수 들어가면 다 뭐로 간다? 수도용지. 이런 거 내면
수도용지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눈만 뜨면 찾을 수 있는데도 출전이 굉장히 좋아요. 수도용지. 이거 왜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아해요. 취수, 저수, 송수 숫자 들어가면 당연히 수험생들이 수도용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원. 공원은 따로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공원은 하나를 암기해야 돼요. 이거 국계법. 국계법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여기에 관련법이 무슨 법이다? 국계법. 이걸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국계법. 근데 그러면 공원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공원자 들어가는 건 다 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원자 들어간 거는 다 뭐다? 공원이라 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묘지공원,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아, 선생님 공원 들어가면 다 지목은 공원인가요? 네. 그런데 뭐가 나왔을 때 묘지공원만큼은 공원이 아니라 뭐다? 묘지라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체육용지는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그럼 지문을 보면 체육용지의 지문을 보면 야, 여러분 보세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이런 거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크게 빈도 있게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승마장하고 뭐다? 경륜장은 꼭 암기해야 된다고요. 왜 암기해야 되느냐? 유원지를 보면 여기에 뭐가 보인다? 경마장이 보이잖아요. 경마장. 그러면 승마장, 경륜장, 경마장 뉘앙스가 뭐하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란 말이에요. 승마장하고 뭐는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 과천 경마장은 뭐한다? 배팅하러 간단 말이야. 위락 휴양시설이라고. 그래서 뭐다? 유원지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유원지의 용도 다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유원지 용도 암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그냥 암기하면 잘 암기가 안 돼요. 금방 우리는 유원지를 뭐하고 한번 비교했었냐면요. 지목대에서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지목이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해서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일단 뭐한다? 비교해서 암기되는 거고. 금방 체육용지하고 비교했죠. 승마장하고 뭐는 경륜장은 체육용지인데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또 하나 암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봅니다. 수영장, 수영장. 이 수영장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태환이가 뭐한다?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역영하는 그 수영장이 아니고요. 그냥 어린이 물놀이터예요. 수영장. 어린이 물장구 치고 하는 놀이터. 그래서 아, 수영장은 어떤 느낌으로 암기하면 된다? 어린이 물놀이터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수영장은 조심해야 될 게 체육용지 이게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라 뭐다? 유원지라는 거. 그러면 수영장 이거 암기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 어린이 물놀이터라는 느낌으로 수영장을 암기해라고요. 그러면 그거 암기하면 여기에 연상작용 물자를 싹 빼봐요. 그럼 어린이 놀이터 나오죠. 그럼 어린이 놀이터도 뭐다? 유원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유선장, 낚시터, 야영장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요. 유선장, 낚시터, 유선장 뱃놀이 한다고. 뱃놀이. 배 타고 다니면서 노는 거. 유선장, 낚시터, 그 다음에 야영장까지 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암기하는 방법 저랑 같이 해보자.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유원지.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그 다음에 수영장은 제가 뭐라고 암기를 했다? 어린이 물놀이터니까 뭐다? 유원지. 물자 빼면 뭐가 남는다? 어린이 놀이터. 6개 암기되었죠. 암기되고 나서 뱃놀이터, 낚시터, 유선장, 낚시터, 야영장 이렇게 해서 9가지 용도 암기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용도들도 어디에 들어가면 잡종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하다?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암기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야영장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교용지. 종교용지는요 당연히 뭐다? 종교 의식을 위한 것이 종교용지겠죠. 근데 종교용지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법요, 설교까지는요
종교용지에 색채가 띄거든요. 근데 제사 이거는 꼭 종교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꼭 종교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 조심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교회 사찰. 교회 사찰은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짙거든요. 근데 뭐다? 향교는 종교적 색채가 그렇게 짙지 않다고요. 오히려 향교는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사적지의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향교는 뭐다? 사적지가 아니라 뭐다? 종교용지란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향교는 어디에 들어가면 자연스럽다? 사적지. 그래서 향교 나오면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 조심해 두시고요. 사적지는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를 사적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향교는 꼭 역사, 유적, 고적, 기념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상하게 자주 나와요. 이게 왜 자주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만 알면 간단한 거거든요.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뭐한다? 안에 있대요. 그럼 뒤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 있으면 뭐다? 학교용지.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그 다음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가 되지. 별도의 지목을 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이것 자체만 나왔다면 지목이 뭐다? 사적지가 맞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다? 학교용지. 공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종교용지로 해야지 사적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묘지. 묘지는 이건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당연히 묘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이고 꼭 암기해야 한다고요.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지목이 뭐다? 묘지라는 거. 그냥 봉안시설 납골당 말하는 거예요. 납골당.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되죠. 다만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뭐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잡종지인데요. 잡종지 암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 봅니다.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이거는 뭐하고 비교되었나요? 창고 용지하고 비교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뭐다? 잡종지거든요. 근데 아래 지문을 보세요. 돌 캐내고 흙 파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돌 캐내고 흙 파는 것은 잡종지입니까? 잡종지가 아닙니까? 물어보면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잡종지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으면 원상회복을 뭐로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을 파내면 잡종지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할 때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것도 뭐하고 비교된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거와 뭐가 된다? 비교되니까 그렇게 또 비교해서 암기해 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해결됐고 그 다음에 다를 봅니다. 다. 그럼 다 해결됐고 다를 보면 자동차, 배차장 다 뭐와 관련이 있다? 자동차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주차장 아니면 잡종지예요. 주차장은 자동차 중에서도 뭐가 키워드다? 주차가 키워드라고. 주차. 그럼 주차장이고 나머지 폐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관련 애들은 다 어디로 간다? 잡종지로 가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과 뭐다? 항만시설 다 뭐로 간다? 잡종지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거든요. 기본 베이스. 그럼 나머지 지문들도 있잖아요. 간과하면 안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지문들 제가 체크하는 지문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애들이냐면요. 야외시장, 공동음물,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옷물 처리장 이 느낌은요. 내 토지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유쾌합니까? 불쾌합니까? 불쾌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잡종지 암기할 때는 앞에서 쭉 나오면서 비교 검토되는 거는 비교 검토부터 하란 말이에요. 금방 주유소 용지에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가 딱 나오면 이거 잡종지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하고 비교가 되지 이렇게. 그다음에 돌 캐내고 흙을 파낸다 나오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할 때는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이 있는데 주차라는 말이 나오면 주차장인데
자동차와 관련된 나머지는 다 뭐로 본다? 잡종지다. 그러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런 거 다 뭐다? 잡종지로. 자, 그 다음에 공안시설과 뭐다? 항만시설까지 뭐로 본다? 잡종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좀 싫은 거, 공동우물, 야외시장 이런 거,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온물 처리장 이런 애들 다 뭐로 본다? 잡종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놔란 말이에요. 지목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지목에서 나오는 거. 지목의 표기 방법. 지목의 표기 방법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정식명칭을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면에 기록할 때는 뭐다? 두 문자, 첫 번째 글자를 기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몇 번째 글자 쓰는 게 있다?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있다고요. 그건 네 가지를 암기해야 한다고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는 첫 글자를 쓰지 않고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쓴다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제가 반드시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부호를 물어보면 반드시 뭐 해라? 적어 놓고 해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 선생님 안 적어도 됩니다 하는데 꼭 적어 놓고 해란 말이에요. 가령 도면에 만약에 도면에 자 도면에 예를 한번 들면 자 도면에 17번지 지목은 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딱 보는 순간 이 지목은 뭐다? 주유소 용지죠. 주차장에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주를 딱 보면 자꾸 뭐가 떠오른다? 주차장이 계속 떠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주유소 용지는 부호를 주로 쓴다. 이거는 암기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뭐만 암기한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게 계속 입에서 붙으니까 주가 나오면 첫 번째 주유소 용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른다? 주차장이 자꾸 떠오른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딱 실수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나오면 반드시 적으라는 말이에요. 또 그럼 이거는 19공 나오면 지목은 뭐예요? 근데 공 하는데 자꾸 공장용지 나올라 하다가 공은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안 돼? 되지. 그러니까 공 보니까 자꾸 공 하려다 공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공 나면 공장용지가 떠오르지 공원이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은 뭐하고 메모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은 시험 문제의 90%는 금방 지목의 9번에서 나오고 나머지 10%가 뭐다?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뭐다? 경계 보러 가겠다고요. 예.